우리 이제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요, 일단 무권대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무권대리가 되려면 125조하고 129조는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죠. 126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요. 그런데 우리가 대리라는 것은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면 179조 9번 보면 투자 상담과 같은 사실행위죠. 거기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180번은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죠.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 그러면 이거 뭐죠? 임의대리죠.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가 있죠. 기본대리권이요. 180번 정당한 이유는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대리행위 당 시험에 잘 나오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180번요,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냐? 기본대리권이 뭐다? 기본대리권이 뭐예요? 등기사무. 표현대리가 뭐예요? 대물변제. 그러면 기본대리권이 등기사무라는 것은 공법이란 말이죠. 공법.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뭐죠? 대물변제라고 하는 것은 사법행위죠. 그러면요, 우리가 기본대리권은 공법이고 월권대리가 사법이잖아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반대로 해서 뭐예요?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183은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죠. 법정대리 줄 것이고요. 법정대리를 여러분 뭐라고 한다? 그것을요, 일상가사대리권이요. 일상가사대리권에도 적용이 된다. 185조는요, 184번은요, 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 줄고요. 강행규정을 뭐라 하냐? 투자수익보장약정이요.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죠. 그러면 더 이상요, 위반이란 말은 무효란 말이에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효니까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특별 효력요건이고 강행법규는 일반적 효력요건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185는요,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인총회 총유물인 교회의 재산을 처분하죠. 여러분요, 교인 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면 그것은 무효가 돼요. 무효가 처분하는 행위, 그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준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86은요, 권한 외적 권한 외. 권한이란 말이 뭐죠? 기본대리권이죠. 왜 그러면 뭐죠? 넘는이죠. 왜 그러면 넘는? 그것은 무권대리죠.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다른 말로 뭐다? 표현대리 성립 이 말이잖아요. 그게 187번 한번 봐봐요. 187번 이게 여기는 똑바로 써져 있죠. 사술을 써서 사술이 속임수라고 그랬죠.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대리행위의 표시를 뭐라 한다? 현명이죠. 현명을 하지 않고 이 말이죠. 맨 끝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188번은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되죠. 그것이 권한을 넘으면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 아무튼 129조가 권한을 넘으면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 이렇게요. 그 다음에 189번은요,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행위로서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성년 후견이 개시. 그러면 을이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년 후견이 개시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 소멸. 알겠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했죠?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뭐죠? 대리권 소멸이라면 대리권 소멸이라면 무권대리다 이 말이죠. 무권대리.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병이 상대방이죠. 선의 무과실이다. 그런데 무권대리가 선의 무과실이니까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다. 본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본인에게 효력을 주장한다는 말은 표현대리가 성립 이 말이죠. 190은요, 처음부터 어떠한 대리권도 없다. 처음부터 어떠한 대리권도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91은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는 선임하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는 선임. 그런 경우도 뭐다?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고요. 여러분 원래 표현대리는 뭐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두 개.
그래서 129조는 그것 두 가지밖에 없어. 대리권 소멸한 후 복되는 선임, 대리권 소멸 후 직접 법률행위, 이 두 가지의 경우만 뭐다? 표현대리다 이란 말이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도 법정대리가 적용되죠. 법정대리 적용 줄 것이고 125조 X, 그럼 125조에서는 적용이 없죠. 자, 이제 무효죠. 지금부터 이제 뭐 금방 가면 되죠. 무효는요, 무효. 이런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또 하나 써. 아, 있네. 두 번째. 154.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알겠죠? 왜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효력이 뭐죠? 채무 불이행은 뭐요? 채무 불이행은 이행할 것이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채무 불이행이죠. 그런데 무효는요, 처음부터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그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게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일부 무효죠. 여러분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고 196은요. 일부분이 무효죠. 그럼 뭐를 무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하죠. 그래서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일부가 무효죠.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197은요. 일부가 무효인데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거기까지 까만 가로 묶어봐. 그것을 가정적 의사죠. 그러한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이다.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198은요. 일부 강행법규 위반이죠. 그럼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하냐? 먼저 그 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를 봐. 약관법 16조의 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 약관의 내용의 일부가 무효면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법에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일부 무효로 가는 거예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무효이죠. 그 법규가 일부 무효의 효력을 규정하는 경우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137조. 이런 137조는 뭐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이렇게. 무효행위 전환이죠. 199조가 무효행위 전환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무효행위 전환은 200번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죠. 알겠죠?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01번은요. 이게 바로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적정한 매매대금을 또 감액해 주면 되죠.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깎아줘가지고 2배 정도 차이가 나게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똑같은 말이죠.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뭐 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201번의 첫 번째 것을 짧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202번은요. 그러면 상속포기죠. 상속포기는 언제 하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죠? 그러면 자동 상속이 돼버려요. 상속이 되고 난 다음에 상속을 포기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자기가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할 때 자기는 분할할 때 갖겠다 갖지 않겠다 가지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속 포기가 지난 후에 상속을 포기하면 무효이지만 그 말은 상속분을 분할할 때 협의상 분할할 때 그 분할할 때 자기의 몫을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서 분할 협의가 뭐죠? 상속분을 포기한다. 상속분을 포기한다고 효력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뭐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무효행위 추인이죠.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이죠. 절대로 추인이 안 돼.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이고요. 추인은 항상 추인은 의사표시죠. 명시적 묵시죠. 자, 205번은요. 이중매매에서 배명에 적극 가담하죠. 그럼 절대적 무효이죠. 103조 위반이죠.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6번이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려고 그래.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다. 그때부터 유효다. 그때부터 유효이다. 207은요. 무효인 법률행위. 이게 중요하죠. 이게 법정 139조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무효인 법령에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알겠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뭐 한다? 본다. 이렇게. 208번 토지거래가죠. 그러면 토지거래가는 일정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어디로 보냐면 208번에 세 번째 쪽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등 절차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약정한 취지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기한이 경과했다 해서 바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뭐냐? 만약에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무 절차 없이 우리는 계약으로 무효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럼 바로 그냥 무효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그런 말 하지 않고 우리 10월 말까지는 허가를 받읍시다. 단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월 말까지 허가를 못 받았어. 그렇다 해서 바로 그냥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계약을 하면서 10월 말까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당신하고 나하고 이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딱 했어. 그랬는데 10월 말까지 허가가 없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런 말이 없이 그냥 10월 말까지 허가를 받기로 약속만 했어. 알겠죠? 그런데 허가를 못 받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좀 구별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9번 사기. 이러면 사기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더 이상 협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협력이 없으면 허가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사기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에 의한 계약을 취소를 주장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 취소를 주장하여 무효, 주장하면 무효죠. 협력의 거절 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하게 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말 수 있다, 무효로 시킬 수 있다. 옆줄 긋고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 왜요?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알죠?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거 봐봐. 토지거래가는 되게 간단한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먼저 허가전이죠. 허가전은 봐봐. 토지거래가 저는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이런 유동적이든 뭐든 그냥 무효예요.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행위가 효력이 있어 없어? 채권행위가 효력이 없죠. 채권행위가 있으니까 의무가 있어 없어?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청구할 수 없으니까 채무불이행한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한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한다,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계약금이죠. 그럼 계약금은 어떻게 돼요? 계약금은 허가 전이다. 허가가 있기 전이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준 것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구 못해. 그런데 만약에 불허가다. 불허가 처분이 있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인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을 줬다가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금을 줬는데 허가가 있든 없든,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허가가 있든 없든 중도금 지급 전까지, 중도금 전까지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럼 이게 협력 의무죠. 그러면 협력 의무를 무슨 의무로 한다? 부수적 의무라고 하죠. 협력 의무를 위반하죠. 그럼 두 가지는 안 되고 두 가지는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뭐가 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법원에 뭐 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210번 허가 받기 전 유동적 무효죠. 허가 받기 전 채권적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물권적 효력도 없다. 211 두 번째 허가 받기 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가 받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해제를 못해. 그 다음에 21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동시행 항변권은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소구할 수 있다. 213
협력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 OX, X다. 협력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다. 214. 소구 협력 의무가 있는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215.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 그런데 허가구역이 지정이 해제됐다. 또는요, 기간이, 죄송해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 거기를 줄고,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는다?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계약은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이다. 217.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소급해서 유효. 알겠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후에는 새롭게 또 계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218.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나 잠탈이다. 이런 봐봐. 이러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 받는 거죠? 매매계약이나 지상권, 매매계약이나 지상권 설정할 때 받죠?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할 때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죠? 그런데 원래는 매매계약인데요, 허가가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일부러요, 증여받은 것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허가를 처음부터 배제한다, 잠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 그 다음에 이런 봐봐요. 무효. 무효의 3대 원칙이 있죠.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무효는 누구든지. 그럼 봐봐. 내가요, 내 잘못으로 허가가 안 나왔어. 내 잘못으로. 그래서 무효가 됐어. 그런데 내가요, 내 잘못으로 무효가 됐죠. 내가 스스로 내가 주장할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에 있어서 줄과 귀책 사유가 있는 자,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소. 그럼 취소는 뭐죠? 220번이죠.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 이걸 뭐라고 하죠?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도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미성년자가 자기 집을 을한테 등기해줬어. 그런데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을한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했어. 그 말은 자기는 미성년자로서 계약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취소한다. 그러니까 등기를 뭐 해달라? 말소해달라 이 말이잖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 근데 무슨 요일이죠? 오늘 일요일이에요? 진짜로 일요일이에요? 오케이.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알겠죠? 취소해서 시간 안 되어 있다. 갑자기. 자, 221번은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 봐봐. 추인이라든가 해제라든가 지금 취소라든가 다 뭐죠? 의사표시죠. 여러분 의사표시는 뭐다? 명시적으로 한다.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명시적 이하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권자가 자신의 법률행위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줄과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 드러누웠다가 아니고 드러나면 된다. 그걸 말한다. 묵시적이다. 묵시적 이렇게. 222. 미성년자인 을이 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됐죠. 미성년자인 을이 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병과 체결하죠. 갑은 을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다음에 223.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몇 년? 10년. 3년 내 줄구시고 제척기간. 썼어요. 옆줄 긋고. 법관이 직권조사. 제척기간이고 법관이. 왜냐? 우리가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224. 악의의 제한 능력자로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럼요,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으면 상환할 필요가 없다. 이익이 현존하지 않으면 상환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작년 우리 시험은 뭐라 나왔죠? 전부를, 이익이 현존이 뭐죠? 전부를 생활비로 상했다. 전부를 생활비. 그럼 우리 뭐냐? 현존이익은 뭐냐? 뭐가 현존이익이냐면 낭비한 것은 다 현존이익이 아니야. 낭비. 술집 갔다, 오락했다, 이런 것들 있죠? 도박을 했다.
이런 것들은 낭비예요. 그런데요, 교육비로 썼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보증금으로 줬다,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 학자금으로 썼다, 생활비로 썼다, 다 현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작년 시험 뭘 하나요?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 전부를 생활비. 그럼 전부가 현존 얘기죠. 전부를 반환해야죠. 그런데 여기는요, 주택거래사는요, 현존 얘기 한 푼도 없다. 이 말이죠. 반대로, 또 반대로. 그럼 반환할 게 있어, 없어? 없다. 한 푼도 없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악이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 근데 여기 보면 현존이익이 없다잖아요. 없는데 뭘 반환해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하는데 현존이익이 없으니까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요, 악의하지 않은 자는 상할 필요가 없다. 오, 아닌데 탁 찍으면 톡 떨어져 버려. 알겠죠? 자, 그다음에 225는요, 착오를 하죠. 착오를 하면 상속인 누구죠? 포괄승계인. 이런 포괄승계인 넘어갈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줄 것이고,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 의사무능력자. 제한능력자고 의사무능력자는 동일해. 알겠죠? 동일하게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해. 제한능력자고 의사무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어. 227. 후견인이 추인하죠. 후견인이 누구예요? 법정대리인. 취소의 원인이 소멸 거기까지 줄거. 취소의 원인이 소멸 거기까지 줄거. 취소의 원인이 소멸이라고 되어 있죠? 써 밑에다가 뭐냐면 법정대리권 소멸해. 이퀄 법정대리권 소멸해.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추인할 수가 있지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면 더 이상 법정대리인이 아니죠. 취소도 못하고 추인도 못하고.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논리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만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제 인생 다 끝났는데 뭘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그랬어요? 저 어제는 원주에서 하루 내내 강의했어요. 그렇죠? 어제 똑같은 걸로 했는데요. 알겠죠? 똑같은 말을 하니까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요, 적공과 기한이요. 적공과 기한. 자, 228번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그래도 말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처분, 상속, 담보, 보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된다, 이 말이죠. 229.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가 시인성시 말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 동작이 방해는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해를 포함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해를 포함해. 상대방은 조건이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 이때 성취한 것으로 주장한 것은 언제 성취한 것 줄거 봐. 성취한 것. 거기다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30번. 모든 법령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조건 붙일 수 없는 거 기본적으로 세 가지. 뭐가 있어? 그런 것이 있죠. 첫 번째, 가족법상. 가족법. 딱 보면 혼인을 할 때 너가 10년 동안 늙지 않는 다음에 나는 나하고 이혼하지 않겠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놀고 있네, 니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 되죠. 가족법상 안 돼. 자, 두 번째는요, 어음행위의 조건 안 돼. 세 번째, 단독행위 조건. 단독 조건이 안 돼. 알겠죠? 그런데 조건이 되는 게 있죠. 뭐는데요? 어음보증. 어음보증에는 조건이, 어음보증. 자, 231. 조건이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가 뭘 한다?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 불법이죠. 그래서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 불법으로 무효이죠. 조건이 불법이죠. 불법 조건이죠.
법률행위가 무효이지 조건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불법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몇 번 나왔죠 지금요? 알겠죠? 자요 23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이미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 조건 없는 법령이는 무슨 말이다? 유효. 233.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발생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 해제조건 마이너스 이미 성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 나머지 읽어봐 힘드니까. 238.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위반 불법이죠. 그런데 그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103조에 위반되면 무효이죠. 중요한 것은 정지 조건이든 밑에다 써 해제 조건이든 무효예요. 정지 조건이든 해제. 왜? 불법 조건은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둘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이런 말 하지 마. 불법 조건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조건은 뭐냐.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게 왜? 불법은 그 자체가 103조 위반은 그 자체가 무효인데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103조가 일반적 효능 요건, 조건은 특별 효능 요건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103조 위반으로 무효니까 모두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239. 이놈의 거 또 나왔네. 이미 성취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 성취할 수 없는 건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 아이고. 241.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조건 성취로 소급한다. 그래서 봐봐. 여러분요 다 알겠지만 여러분요 뭐 지금은요 곧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겠죠. 자, 해제 조건. 그리고 요즘은요 강의할 맛이 나는데요 강의를 못하게 시험 진다고. 이제 좀 강의할 맛이 나는데요. 뭐냐면 강의하면 다 알아듣고 뭐 있잖아요. 공부하지 말아도 아주 정숙하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 또 고난의 시절이 돌아오죠. 알겠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있잖아요. 알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자, 의사표시락 하는 것은요 하면서 사람 그리하자 또 그래가지고 배꼽에서 가슴이고 이 짓을 또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요. 자,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다. 해제 조건이 성취. 소급해서 무효이다. OX. 소급해서 무효이다. OX. 이건 조건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계약이 해제가 되면 뭐가 돼? 해제죠. 소급해서 무효이죠. 이걸 구별하라 이 말이죠.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요. 이것은 해제가 아니고 조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무효 그러면 난리가 나. 원칙적으로 마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무효가 돼. 효력이 소멸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해. 무효? 좀 이상하네. 효력이 소멸.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해. 성취한 때 그때부터. 만약에 소급하려면 당사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그런데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합의로 성취원을 소급할 수 있다. 기한은 절대로 안 돼.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러면요, 뭐라고 됐는데, 뭐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건 뒤에가 정지조건이다, 해지조건이다 써졌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한 놈은 무조건 정지조건이다.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이다. 정지조건. 모르겠는데 정지조건이라고 써있다. 그놈 틀린 놈이다. 100%는 아닌데 99%가 틀려. 우리 시험범위에서 뭐라고 나왔는데 이놈이 정지조건. 예를 들어 쓰는 거죠.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 이해됐죠? 그런데 정지조건부,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뭐다? 정지조건부다. 그러면 맞아. 소유권 유보부는 해제 조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뭐라 나올 거 아니야. 뭐라고. 구종시롱. 그러면 정지조건부는, 소유권 유보부는 뭐다? 정지조건. 나머지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해제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놈이 뭐라고 판례 같은데 뭐라고 길게 나왔는데 끝에가 정지조건에 나왔네? 그러면요. 그놈 틀린 놈은 맞으면 그럼 톡 찍으면 돼. 그러면 합격이야. 알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242 동산에 지금요 2판 4판인데요. 이하고 뭐 할게 뭘게 있어요. 알겠죠?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이것만 뭐다? 정지 조건.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요. 어느 법령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줄거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는 누가 입증한다? 당사자가 입증, 주장 입증 줄거. 당사자가 주장 입증. 그것은 뭐냐? 그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써.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자, 244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의사. 그럼 조건은 뭐죠? 조건은 법률행위니까 의사 표시란 말이죠. 조건의 의사는 있으나 조건이 뭐가 되지 않으면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조건부 법령에서 조건은 외부에 뭐가 되지 않으면 표시가 되지 않으면 뭐에 불과하다? 동기에 불과하다 이꼴 조건 X.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는 누가 입증한다? 조건의 존재를 많은 자, 주장하는 자. 243하고 똑같아. 243하고 똑같은데 약간 당사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됐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246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이다. 그래도 상대방의 이익을 마주한다? 해야지 못한다. 247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 확정될 때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줄거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조건이라고 그래? 기한이라고 그래? 그냥 여기 봐요. 여기 봐. 오케이. 오케이. 예. 봐봐. 우리가 이런 보면 우리는 정지조건을 뭐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조건이 성취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기서요. 이것이 정지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죠. 효력이 발생해요.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그것이 정지조건부 법령이다.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니까 만약 그것이 정지조건부 법령이다 그 말은 현재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봐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 두 번째, 정지조건부다. 그러면 정지조건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성취됐다.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하냐?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알겠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은 어떻게 되냐?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을 해. 당연히. 그럼 뭐냐? 그런데 만약 봐봐.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 안 했어. 차 사줘 안 사줘? 당연히 안 사주죠.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않으면 사주지 않아도 돼.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럼 이것은 정지조건이에요. 알겠죠? 정지조건. 우선 알겠죠? 그런데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을 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무조건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돼. 무조건 돈을 갚아야 돼. 그러면 이것은 뭐란다? 불확정 뭐란다? 기한이라고 얘기해. 기한은 확실한 거잖아. 확실하니까 무조건 돈을 갚아야죠. 한번 봐봐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깨를 줄게. 기한이죠. 생명체니까. 할머니가 죽으면 금비녀를 줄게. 뭐냐?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으로 하자.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인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임대차 계약. 너한테 내가 임대차를 보장할게 이 말이잖아요. 불확정 기한이거든요. 그런데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깨를 준다 했죠. 진돗개가 죽었어. 풍산깨 줘야죠. 알겠죠? 그런데 진돗개가요 기분 나빠서 집 나가가지고 안 돌아와.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확인이 불가능이죠. 그래도 풍산깨 준다고 했으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걸 기한이라고 그래. 왜? 기한은 확실하게 반드시 줘야 되거든. 기한은. 알겠죠? 그래서 거기 지금 뭐라 나와 있죠?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아니한 때도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확정될 때도 채무를 이행해야 돼. 채무를 이행 그 말이 중요해. 채무를 이행. 발생하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 그럼 뭐라 한다? 기한이다. 기한. 알았죠? 자, 248. 정지조건의 성취 여기. 정지조건의 성취됐다. 누가 입증한다?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정지조건 난리가 나는겨. 무슨 조건?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자, 해제 조건 했죠? 자, 거기 놔두고 어디를 보냐면 그 밑에 255. 을은 A 토지 중 공장 부지 및 진입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을 매도인에게 다시 원가로 반환한다. 맨 끝에 무슨 조건보다? 해제 조건부. 여기다 정지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아까 정지 조건은 뭐라고? 정지 조건은 뭐라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 그럼 소유권 유보부가 뭐죠? 지금은 좀 그것이 지금은 설명하기 좀 그러는데 옛날에는 물건을 살 때 지로용지 같은 걸 산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로용지 사면 어떻게 하죠? 일단 마트에서 물건을 내가 가져오죠. 가져와도 어떻게 언제 내가 소유자가 되냐? 지로용지를 끊어가지고 다 뭐를 해야 돼요? 잔금을 지급해야 내가 소유자가 되죠.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내가 물건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소유자도 아니다.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냐? 하이마트란 말이야. 하이마트. 어디까지? 잔금 줄 때까지. 잔금을 다 주죠?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소유자가 돼. 알겠죠?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에요. 잔금을 지급해야 소유자가 돼. 정지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소유권이 하이마트에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자요 250번 250 신인성시 말하는 조건에 성취하죠. 성취 반대로 가야죠. 성취하지 아니한 항상 이거 반대예요.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251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령에 조건을 붙이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단독행위 조건 붙이면 안 되죠. 그럼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252번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줄고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발생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차를 사주지 않아도 돼.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래? 조건이라고 하죠. 253 기한은요. 기한은 일정한 사실에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기한은 도래한다. 기한은 도래한다. 이것을 기한이라고 그래.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신분행위 254 신분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유언유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언유증 그 다음에 상채무면제 유언이나 유증이나 채무면제의 경우는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56 이런요 봐봐. 정지 조건보다 봐봐. 정지 조건보다 항상 현재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정지 조건보다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효력의 발생을 막는 자, 다투는 자가 없으니까 현 효력을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맨 위에 248번하고 여기 256번 비교를 잘 해야 되겠죠? 정지 조건보다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 조건이 성취됐다,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정지 조건보다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 어떤 조건이 있다?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요, 우리가 이 기한에서는 뭐가 어렵냐? 방금 그 입증 책임 있죠? 그것하고 조건하고 기한하고 구별하는 거. 알겠죠? 어느 것이 조건이고 어느 것이 기한인가. 알겠죠? 자, 2반 3반 다 끝났어요. 257 기한은 누구의 이익이다? 채무자. 채권자 그러면 난리가 나.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258 불확정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부 기한이죠. 기한. 그래서 그 법령에 따른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에 따른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자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불확정 기한은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알겠죠? 이미 해야 된다. 그래서 자요 259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죠.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서 뭐란다?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 260번 정확하게 나와 있죠? 기한이죠. 기한 불확정한 사실의 기한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기한은 뭐한 것이다? 도래한 것이다.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이행하여야 한다. 똑같아. 기한의 도래로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정지조건부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기한이익 상실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하나는 뭐? 정지조건부. 하나는 뭐? 정지조건부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형성권적이 있죠. 형성권적.
그래서 정지조건부 형성권형이죠. 그럼 정지조건부는 어때요? 일정한 사유, 일정한 사유, 일정한 사유. 여기 뭐가 있다? 일정한 사유 이렇게 했죠. 일정한 사유. 일정한 사유가 있죠. 정지조건부는 일정한 사유가 뭐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하죠. 당연히 기한이 도래. 여기는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뭐라고 한다?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행위, 채권자의 의사표시 이런 것이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기한이 도래.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알죠? 이것이 기한이 도래한다. 자, 거기 보면요. 정지조건부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맨 끝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 발생. 동시에 그 말은 뭐죠? 당연히 이 말이죠. 당연히. 자, 263은요. 매매계약 효력은 병이 사망하면 발생한다. 그렇죠. 사망하면 불확정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은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 언제 사망했죠? 언제 이 사람이요? 2016년 3월 6일에 사망했네. 그러면 기한은 언제다? 2016년 3월 16일이에요. 3월 6일이에요. 알겠죠? 자,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이다. 부관 동그라미 부관은 장래 사실이죠. 장래 불확실 그러면 조건. 장래 확실 그러면 기한. 장래 사실이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빚을 주고 있어. 빚을. 그런데 이 사람이 장래 사실을 붙였어. 그러면 오늘부터 장래까지는 조건이 성취되든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통과볼 날짜를 뭐 해준 것이다? 연기해 준 것이다. 장래. 부관은 장래의 사실이니까. 그래 뭐냐? 채무 부담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지죠. 그것은 불확정 기한으로서 거기다가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기한을 유예한 것이다. 그렇죠? 기한을 유예 이렇게. 그 다음에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줄과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조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확정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이행. 그럼 뭐라 한다? 기한이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정지조건을 봐봐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기한은요. 기한은 확실한 것이니까 무조건 이행을 해야 돼. 무조건. 알겠죠? 266은요. 우리가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알겠죠? 이런 뭐 보면요. 뭐 민촉이라든가 물건 이런 것은 뭐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요. 채권도 그렇고요. 뭐 이게 진짜 올해 나온 국가고시 문제이지만 뭐 이 정도 보고 이러면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여러분 강의자로 올라가 있죠. 2014년. 그래서 만약에 볼 시간이 없어도 이걸 하나를 똑바로 보면요. 나머지 2014는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 우리가 나온 민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범위는 항상 똑같아. 그다음에 여러분요, 이런 보면 뭐냐면 그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가 지금 여러분요 26회부터 21회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6회부터 21회까지 올라가 있는 민법 기출문제 올라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점수가 50점대에 머물고 있다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본 거 한번 보시고, 근데 그냥 보지 말고 어차피 본 거 암기하세요. 알겠죠? 지금은 암기가 짱이잖아요. 알겠죠?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26회 풀어보고 강의 한번 듣고 되도록 그 문제 있죠. 문제 이렇게 코멘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그 강의 가다가 쓰지 못했다 해서 멈추지 말고 그냥 가. 지금은요 멈춰야 될 일이 아니죠. 지금 앞으로 지금 뚫고 나가도 지금 시간이 없는 때인데, 알겠죠? 그러면 쓰지 못하는 대로 받아 쓸 수 있는데 최대한 받아 쓰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 한번 세 강의 먼저 기출문제당 3강의씩 돼 있어요.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차까지 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겠지만 1차만 하신 분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직도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요 만약에 나는 학교론이 한 65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학교론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이 낫다. 전번 얘기했죠. 학교론이요. 민법은 50점인데 학교론 65점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학교론에 좀 더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죠? 그 다음에 민법이 가랑 맞을까 봐서 불안해서 죽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농담하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는 3개만 딱 보면요, 4번째부터는 기출 문제가 다 똑같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 내 말이 무슨 말이냐? 3개 정도만 똑바로 봐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믿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믿어. 무슨 말을 하면. 그래서 묻지 말고.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아무래도 이제 사례 문제가 작년에 제일 적게 나왔거든요. 사례 문제가요. 그래서 올해는 문제의 난이도를 높인다 한다면 사실 사례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요, 각 테마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례 문제 나올 수 있는 테마별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43문제, 그런데 여러분 자료 받으셨나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래서 아마 9시, 10시부터 시작하면 3시 이전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